이번에는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저희 그 여러 프로젝트 중에 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오브 건축의 작품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제 첫 계약 작품인 그 한옥이라서 네. 되게 뭐 애정도 있고 뭐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솔직히 약간 지겹기도 하고 사실 이걸로 이제 건축상도 내보고 이제 잡지도 많이 이제 게재도 하고 했는데 네. 오늘을 계기로 이제 떠나보내려고 더 이상 어떤 매체에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유튜브에 박제해놓고 예, 세이 굿바이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건축법상 용도로는 단독주택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한옥마을에 안에서 숙박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집입니다. 그 은평 한옥마을 가시면 다른 이제 한옥 숙박업이 되게 많은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집은 처음부터 아예 숙박을 하려고 아예 구조 자체도 이제 그렇게 좀 계획을 했던 집이고요. 뭐 잘 돼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한옥 관련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꽤 괜찮은 스테이들을 선정을 해서 소개하는 매체에서도 좀 타기도 했고 그래서 뭐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 또 한옥이다 보니까 네. 외국 분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은 하룻밤 자는데 꽤 비싼데 어떤 분들은 뭐 2주 통으로 빌려서 이제 놀러 오시고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하룻밤에 일단 100만 원 넘으니까 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2주 정도 빌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좋겠다. 예. 그래서 저도 예. 항상 저희들 설계를 하긴 하지만 항상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석구석에다가 네. 이름을 이렇게 박아놓진 않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네. 한번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하루 자보기도 했는데 예, 그거 얘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집 자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이 집에 대한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첫 계약작인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기합니다. 그때 저도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뭐 온갖 일 다 했죠. 제가 그 건축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했죠.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야 이 회사가 유지가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첫 계약을 언제쯤 할까 막 이제 한창 이제 뭐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었죠. 이따가 이 프로젝트를 개업하고 1년 5개월 만에 첫 계약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일단 건축주가 원래 이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유명 건축가랑 이제 조집을 설계를 하다가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이제 건축주가 본인의 그런 의지나 생각들을 막 주입을 시켰는데 유명 건축가가 그걸 약간 좀 리젝을 한 거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유명 건축가가 이상한 분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이제 그만하고 한 2년 정도를 이제 한옥을 안 지을래 하고 이제 배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캠핑차를 타고 전국 유람을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지리산을 갔는데 지리산에 어떤 분들이 친하게 된 거죠. 저희 또래 어떤 여자분을.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자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 한옥 갖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짓고 있다. 내가 이제 이모님이 자기 조카 중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그분 사실 건축 설계를 하신 분 아니에요. 구조기술사 쪽이었어요. 근데 그 구조기술사가 제 학교 선배였어요. 또 같이 조기축구를 하는. 역시 조기축구에 나가야 되는군요. 조축이 이제 큰 하나의 이제 인연의 고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한 3단계 4단계 뛰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된 뭐 그런 좀 사실 이걸 말로 설명할까 했는데 도저히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도표를 좀 도식화로. 네. 좋네요. 이 땅 모양은 저렇게 부채꼴인 모양이고요. 이제 이분이 한옥을 짓겠다고 진짜 제대로 맘먹었던 게 일단 되게 좋은 땅을 고르셨어요. 일단 그러네. 남쪽으로 어떤 집도 없는 그야말로 습지가 있는 그런 땅이었고 저 습지 자체가 사실 자기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딴 거 다 필요 없다. 저거 한 3가지 혹은 4가지 조건만 맞춰줘라. 이제 그거였는데 네. 하나는 자기가 살 집. 한옥마을 근처에 어떤 큰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집도 가봤는데 그 집도 북한산이 너무 잘 보이는 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집 사실 나 같은 여기 살 것 같은데 왜 한옥을 왜 짓지 하는 그런 이면이 드는 되게 좋은 집이었고 거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옥을 짓겠다 하셨고 이제 아래는 2개 정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뭐 상업적으로 얘기한 스테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지하에는 최대한 넓은 지하 공간. 네. 이제 그것만 자기 이제 만족한다면 자기는 이제 그것만 해달라. 근데 사실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네. 어쨌든 뭐 첫 계약이니까 가능합니다. 뭐 가시죠. 막 이런 말 무조건이죠. 네.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숙박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 이미지인데요.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이제 1층에는 하심차라는 큰 방이 하나 있고 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운유루
이렇게 작은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 집이 이제 하나처럼 현관에서 갈라지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좀 제 말 안 들으시더니 완전히 현관을 분리하셔가지고 다 지었죠. 다 지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저 한 통을 빌릴 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저 아직도 저를 보시면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큰 규모, 작은 규모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지하에는 그 이 집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유틸리티가 다 있는 곳입니다. 예. 안쪽에 지금 색칠해 있는 부분이 세게 음식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선큰도 있고 뭐 AV 시설, 뭐 노래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뒤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예, 그런 공간들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색칠 안 칠해진 부분들은 다 뭐 세탁실, 창고 이런 부분. 지하가 이 집의 연면적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와우. 이 집은 지하가 없으면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집이죠. 아,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인프라죠. 이 집의 인프라 같은 거. 지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네. 그래서 단면적으로 보면은 지하에 저런 공간들이 있고 1, 2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세탁실 혹은 주방 근처에 더메이터가 있어가지고 네. 1층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혹은 세탁물이 있거나 그럴 때. 아. 네, 그럴 때 좀 네네.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집이죠. 오랜 설계 시간을 끝내고 오히려 이 집은 설계 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처음에 계약할 때 예상하는 그 정도의 일정의 설계가 딱 끝났고 네. 착공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대단한 게 그 착공 1년 전에 이제 나무를 다 사놓으신 거예요. 와우. 네, 진짜요? 네, 이제 목재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완전 건조하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20년 전에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 1년 전이라도 먼저 사놓고 이제 목재를 약간 자연 건조를 어느 정도 시켜놓으시려고 오. 여기가 청주 어디였는데 이제 그 이제 대목 그러니까 도편수죠. 도편수의 작업장에 가서 냄새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이 뭐 도편수랑 저랑 설계자랑 건축자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와, 저건 엄청나게 온실처럼 만들어 놓고 저 안에서 계속 말리시는구나. 네,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만든. 네. 네, 착공하기 전에 스님이다. 이제, 불경의 힘을 빌려서 이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잘 공사가 마무리되길 다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기도발은 아니 뭐 괜찮았나 잘 보죠? 안 먹히는 했습니다. 일단 이래저래 사건도 있었고 네. 우여곡절 시작했고 한옥이라는 게 되게 원초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뚝뚝뚝 잘라와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면서 막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허술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재밌다. 꼈다 붙였다 막. 네. 저렇게 대패로 다 하나하나를 다 깎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옥이 건축의 영역이긴 한데 공예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옥이 비싸다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하나하나 썰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네. 예. 근데 이게 현대인의 그 감각 혹은 뭐 경제 감각에서는 저게 약간 솔직히 너무 그냥 비싸다고만 하는 거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 완공이 됐고요. 이게 지금 완공 사진 쭉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이제 입구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저기 입구 보시면 이렇게 살짝 썰어가지고 아직 좀 안쪽 살짝 들어갔잖아요. 네. 사실 저것도 설득시키려고 되게 건축주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거 1.2평 정도 되는 자기 땅을 이렇게 도로에 내놓는 내주는 거니까.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살짝 들어간 알코브 같은 이런 공간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저 마을에 어떤 저런 공간들이 많이 모이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니까 네. 예, 저런 거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 공간이고요. 근데 저희 이제 뭐 이런 건축상 내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손님들 와가지고 뭐 질타 아닌 말씀을 하시는데 한옥이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 그런 사실 이 집이 마당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아, 네네. 왜냐면 용적률이 꽤 높은 편이라서 저는 이제 그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서울이라는 데 되게 비싼 땅값에다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그만큼 용적률이라는 게 결국 사업성인데 뭐 단독주택이지만 마찬가지죠. 그게 충분한 밀도가 안 따라주면은 이 한옥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다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옥이 살림집이 아니라 세컨하우스 혹은 뭐 그냥 그렇죠. 그런 식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좀 고민해볼 충분히 뭐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 이렇습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지하 세계를 더 키울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지하에 내려오면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입주분이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아침에 조식을 건축주가 직접 만들어서 접대를 해주시고요. 이 선큰이고요. 아까 마당에서 바로 내려오면 저 공간이 있습니다. 저게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공기도 직접 오고 맞습니다. 햇볕도 오고. 네.
그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층고가 높은 공간이에요. 이게 상부에 누마루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하부를 이렇게 좀 열어가지고 좀 색다른 공간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 들게 하려고 했고, 예, 이것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되게 자세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1층에 있던 작은 객실이고요. 네. 그 저 이불이 되게 저것도 장인이 만든 이불인데 제가 저 이불 한번 덮고 잡았는데 되게 두꺼운 이불이에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여름에 갔었는데 되게 두꺼운 이불인데 덮어도 안 덮습니다. 신기하게. 땀이 안 나요. 오, 신기하다. 네. 저 뒤엔 침대예요? 뭐예요? 그 소파 같은 소파 이렇게 약간 의자. 네, 오침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의. 그래서 여기 누마루고요. 그 이리루라는 의미가 두 개의 누마루가 있는 집이라고 이제 건축가 지었는데 네. 이 하부가 아까 말씀 지하에 있던 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 객실이고 저기 가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사진 넣었는데 가구가 되게 마감이 특이하잖아요. 저기 가구 디자이너랑 고민하다가 이제 가구 마감 뭘로 할까 하다가 삼배를 한번 입혀보자. 우리 이렇게 삼배를 입혀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꽤 괜찮아가지고 네. 삼배 마감 가구입니다. 저게. 저 북박이장 엄청 자랑하셨어요. 네. 이렇게 열면 안에 이제 서비스 바가 있고요. 되게 신기하다. 호텔 같다. 이건 그치. 호텔급의 한옥 그런 거죠. 여기 이제 큰 객실이고 여기는 한옥이 이게 안에 단차도 있고 예전에 그 한옥 집에 가보면은 밥하는 데는 되게 낮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구조가 하나의 실내화된 거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단 없이 저 밥 먹는 데까지는 갈 수 있고 그 단차를 이용해서 이쪽에서는 재밌다. 방석 깔고 앉고 저쪽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먹고. 네네. 현대식 아궁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 큰 객실 안쪽으로 가면 침실방이 있고요. 한옥 가신 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일단 한옥이 좀 담장해주는 또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이라 그러죠. 네. 착용 안에 담장이 살짝 걸치게 해가지고 문을 열면 그 담장이 하나의 이제 조망의 일부 요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천자문 읽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게 무조건 있어야지 그 느낌이 사네요. 네. 뭔가. 네. 요거는 이제 그 방에 이제 안에 들어와서 본 모습이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가봤더니 침대가 2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제 그거는 어셉트가 안 되는 난 나머지 침대를 그럴 수 있겠다. 예. 불편하지 바닥에 네. 자려면. 그 방에서 조그만 쪽문을 나가면은 여기는 좀 프라이빗한 그런 작은 뒷마당이 하나 있고요. 네. 여기는 2층으로 이제 살림집 올라가는 계단실이고 한옥마을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한옥의 그런 주공이나 경관들을 조금 창으로 담으려고 좀 계획적으로 조금 창을 좀 뚫어놨습니다. 화장실인데 요 마당을 좀 이렇게 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게 화장실이지만 창을 좀 내놨고 눈높이에. 네. 그리고 2층에 이제 건축주가 이제 쓰시는 파우더 공간이죠. 네. 세면대가 2개인데 네. 이 반려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친구 목욕하는 공간이 세면대보다 2개. 그렇구나. 집주인이 주무시는 방이고 또 월문이라고 하거든요. 동그란 네네. 문. 저 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주인은 딴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기에는 본인이 저 창덕궁에서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 창덕궁을 갔다가 이제 이거 어떠세요 하고 제가 알려드렸던 분인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북한산이 되게 그림처럼 보이는 다실이 있습니다. 저게 조문이 되게 또 예쁘더라고요. 예, 되게 만들기도 되게 잘 만드셨고 시공하시는 분이. 그리고 저 나무들이 위에 네. 위쪽에 쭉 둘러서 있는 개들보. 나무들이 네. 모양이 되게 예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네네. 원래 있던 유형들을. 그러니까요. 보통 다른 한옥 프로젝트를 보면 약간 빨간빛이 도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나무를 가공을 해서 이제 사다 보니까 약간 반듯반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거 하나가 그냥 그대로 뭐 나무에 가지고 있던 그 형태를 그냥 가지고 와 쓰는 거라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 아들이랑 같이 하룻밤 잤었는데 루마루에서 이렇게 딱 걸치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DNA가 있는 건지 한국 사람들이 저기 팔을 걸치고 이렇게 밖에 경관을 보는 네, 그런 자세를 아들이 안 시켰는데 그냥 네, 애착 이불입니다. 아우 어떡해. 귀여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파트에 사니까 뭐 다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옥 가는 게 별게 다 신기한 거죠. 온갖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렇게 밖에 내다보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던 소파에 네, 또 있고요. 이제 걸쳐서 멍 때리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저 하룻밤 자고 와서 그 다음날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네. 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디 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에 자고 왔다는데 이제 아들이 등원을 했는데 옷에서 나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예. 그런 얘기 좋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던 거고요. 밑에 이마를 누워가지고 그 지하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제 집들이 한다고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15명 정도 와가지고 막 왁자지껄 노는 공간이고요. 아까 사진은 되게 뽀샤시하지만 실제 그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그쵸. 사케 바 같은 느낌이네. 그 아들도 저기 앉아가지고 되게 노래를 부르시고 AV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 아저씨가 상냥식 할 때도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되게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고 놀고 하는 지하의 공간이 있고 사진에서 이렇게 층고 높은 그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안으로 앉아서 얘기했던 거고 아까 가운데 앉으신 분이 노래 부르신 분이고 우측에 초록색 분이 입으신 분이 건축주인데 그 뒤에 얼굴 가린 두 분이 조경을 또 해주신 분이에요. 예. 그날 이제 건축 조경 다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했었고. 재밌었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프로젝트 마무리셨나 봐요. 그러네요. 애프터가 저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뭐 그냥 좀 쓴맛이 있어서 더 아름다워. 그 노래 가사 중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고. 저 집이 스님이 와가지고 네. 기도를 드리고 나서 2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와. 그 요새 장교 군복무 기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착공하고 나서도 그렇게나 걸렸어요? 예, 그때 중간에 이제 또 뭐 시공사랑 약간 좀 약간의 마찰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이래저래 뭐 저희가 뭐 할 말은 없죠. 저희는 지금 삽도 못 두고 있는데. 삽? 네. 네. 근데 집은 아직 네. 시공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이게 시공 때 그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그 시공 각오를 때 해야 되는구나. 몸을 달려내요. 좀 기대하는 거는 네. 설계 때 이런 딜레이가 있었으니까 네. 공사 때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제발. 아유, 네, 네. 덕담 감사합니다. 저 건축물이 굉장한 게 네. 제가 공사할 때 제가 한번 같이 갔었는데 네. 현장에서 밥을 지어서 진짜요? 일하시는 분들 점심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라미나리야? 캠핑하듯이? 대단하시다, 진짜. 그 자기 아까 캠핑카 운영하고 계셨다고 제가 캠핑카를 그 현장 앞에 바쁘다 캠핑. 와, 놀라워라. 진짜 손이 크고 통이 큰 분이네. 네. 좀, 저희도 재밌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고맙습니다. 캠핑카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